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이론 공부가 충분히 안 된 경우에는 이 매 수업 듣기 전에 집에서 기본 이론과 하이탑 수준의 기본 이론과 그리고 하이스코어의 그 심화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안 오잖아, 이제. 세 번은. 그리고 문제집을 오늘 받은 게 아니죠. 미리 받았으니까 미리 풀어왔죠. 그래서 미리 풀어 오시고, 이제 푸실 때는, 집에서 푸실 때는,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책 찾아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이왕이면 시간 재서 1분 이내에 한 문제씩 풀 수 있도록. 긴 얘기는 생략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내용을 상황을 잘 몰라서 이 수업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는 수험생도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이것은 심화 이론까지 적용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지역으로 보면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경북, 전남, 전북, 단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출제되는 경우 빼고, 그러니까 위탁 출제는 물론 이건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매년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인천광역시 그리고 강원도, 울산광역시 이게 위탁 출제되었고 위탁 출제인 경우에는 매우 쉽습니다. 수능 2점짜리 정도의 수준으로 그것도 생명과학 원만 출제되고 그리고 이제 몇몇 지역은 이제 광주나 이런 데는 생명과학 1, 2 수준으로 출제가 되죠. 1, 2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출제 경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준비가 더 까다로운 지역이 전남 뭐 이런 데는 수능형의 문제도 나오고 대학 수준의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준비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죠. 좀 더 폭넓게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나 아주 깊이 있게 출제되지는 않고 그래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경북 이런 지역들이 꽤 어렵게 출제됩니다. 매우 어렵게. 심지어 7급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죠. 물론 이 수업은 7급이나 또는 6급 연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딱 적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세포의 생활. 이 단원의 순서는 하이스코어와 같게 놨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탄저균이 탄저병의 원인이다. 세균 병원설을 주장한 코흐의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코의 가설에 적용시킬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연역적 탐구 과정이 되겠죠. 연역적 탐구 과정. 자, 연역적 탐구 과정과 균합적 탐구 과정의 차이. 자, 균합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나중에 나오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런데 그 결론이 진짜 결론이 아니라 가짜 결론, 가설.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만 있죠. 그리고 대조군을 반드시 설정해서 이제 그것을 증명하죠.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 자, 여기서 우선 기억, 탄저균을 숙주의 몸에서 채취하여 순수 배양하여 기른다. 물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 저야말로 쑥 이렇게 읽어보고 답을 찾아내겠지만 여러분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읽어보겠죠. 여러분 기억, 탄저균을 숙주의 몸에 채취해서 배양하여 길렀대요.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 배양한 그 놈을 그 배양한 걸 가지고 뭔가 또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 쭉 읽어보고 디귿 읽어보면 디귿 보세요. 배양한 탄저균을 건강한 새로운 숙주에게 주사하면 같은 탄저병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탄저병, 건강한 숙주에게 주사해서 탄저병이 발생했는데 그 숙주에서 또 탄저균을 뽑아냈을 때 맨 처음의 것과 똑같은 제를 확인해야 되죠. 그 내용이 니은이죠. 새롭게 감염된 숙주에서 분리하여 배양된 탄저균은 앞에서 얻은 탄저균과 동일하다. 그럼 우선 기역, 니은, 디귿 가지고 순서를 잡으면 기역, 디귿, 니은이죠.
자, 리을은 해당 탄저균은 항상 탄저병 환자의 몸에서 발견된다. 라는 사실을 관찰하고, 그죠? 그래서 리을이 맨 먼저야 되죠. 그래서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설령 리을 때문에 답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면 기역, 니은, 디귿 가지고도 물론 이 문제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의 순서만 가지고서도 풀 수가 있죠. 그래서 4번 답이고요. 자, 2번. 가와나는 사람과 장미의 구성 단계를 나타내는데 사람은 동물, 장미, 식물, 그러니까 식물의 구성 단계 그리고 동물의 구성 단계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세포 생물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 먼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그런데 식물에만 있는 단계,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지만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그리고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를 알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다시 중요한 거 강조하면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자, 그럼 볼게요. 자,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조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상피세포의 종류가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상피조직 등등의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소장이라는 기관이 되고 그러면 A는 기관계인데 더 구체적으로 물론 이거 조심할 것은 A에 기관계 들어가네? 그럼 순환계가 기관계네? 그러니까 맞네? 그리고 나머지 안 읽어보면 안 되죠. 제발 부탁인데 제가 몇 차례 또 부탁할 건데 제발 끝까지 문제를 읽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을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는 더 구체적으로 소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화계가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나를 먼저 보세요. 체관세포가 모여서 체관세포들이 모여서 또 물관세포들이 모여서 통도조직 되겠죠. 통도조직. 통도조직을 통해서는 양분의 이동이 일어나죠. 먼저 뿌리털에서 물과 무기염류를 흡수하면 그것은 물관, 헛물관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잎에서 광합성하면 그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죠. 바로 체관을 통해서. 자, 그것을 통도조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2번이 맞는데 끝까지 보셔야 돼요. 3번. C는 기본 조직계다 그랬는데 자, 식물의 조직계 셋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식물의 조직계. 자, 먼저 표피조직계. 그리고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를 구성하는 것은 표피. 그리고 또 표피가 변해서 된 어떤 표피 조직들이 모여서 그럼 그 표피 조직에 해당되는 것은 표피 조직에 속하는 것은 표피세포, 그리고 공변세포, 뿌리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를 기억해야 되는데 관다발 조직계는 형성층 있는 애는 포함하고 없는 애는 빼고 그러니까 외떡잎 식물의 경우에는 형성체가 없죠. 시험에는 외떡잎 식물을 단자엽 식물로 나올 수 있죠. 단자엽이 외떡잎이라는 얘기죠. 그 단자엽 식물에게는 형성층이 없다. 그러니까 벼, 보리, 밀 등등의 것. 그럼 그래들은 형성층 뺀 채로 물관, 물론 헛물관 있는 애들 포함하고 그리고 체관이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잘 모르겠으면 기본 조직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C는 지금 B가 통도조직이니까 통도조직은 물론 그 다음 단계 C는 조직계인데 더 구체적으로 관다발 조직계가 되겠죠. 잎은 기관이고요. 물론 식물의 기관은 생식기관과 영양기관으로 나눌 수 있고 생식기관은 꽃, 열매, 종자
그리고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 그러나 식물의 경우에 한 개체에서 한 종에서 유성생식을 하는 녀석들도 할 수 있는 녀석들도 때로는 영양생식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3번은 기본 주특기가 아니라 관다발 주특기고 4번 잎은 A와 같은 단계다 그러는데 잎은 기관이고 A는 기관계죠. 그래서 틀렸죠. 답은 2번.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번 더 쉽죠. 자, 가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포도당을 만든다. 광합성이니까 물질 대사죠. 자,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동화작용, 흡열 반응. 자, 나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게 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세 번째, 다 생명인 아들은 생명 유전자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 물론 여기서는 생식과 유전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만 고른다면 이건 유전이 되겠죠. 만약에 생명인 아들을 낳았다. 생명인 유전자가 어머니가 생명 유전자를 아들에게 전해서 말이 좀 이상한데. 물론 이제 다는 생식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히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생식을 여기서는 포함했습니다만 하나만 고르면 유전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문제가 더럽습니다. 문제를 이따구로 냈어. 일반적으로 생장이라는 것은 생명체에 쓰는 용어인데 이 출제자는 그냥 커지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문제 풀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접하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황할 수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